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시고 이 PPT 화면이 공유가 되고 있으면 설명에 참여에는 지장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뭔가 불편하신 점이 있으면 채팅창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네, 특별히 불편하시다는 분이 없으면 네,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PPT 한 번만 확인하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오늘 대부분 저희 이제 단톡방이나 밴드 통해서 들어오셨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계시겠지만, 네, 생기부 웨비나 시즌 3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생기부 관련해서는 일단 첫 해에는 약간 계열별로 어떤 내용들이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는지들을 좀 살펴봤었고요. 그다음에 시즌 2에서는 항목별로 좀 봤습니다. 그래서 뭐 자율 동아리, 진로, 그다음에 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이런 식으로 약간 그 항목과 과목별로 좀 살펴봤었고요. 네, 오늘 이번에 시즌 3로 조금 더 개편을 해서 이제 크게 좀 많이 바꿨는데요. 지난번에 약간 그 뭐 가로로 엮느냐, 세로로 엮느냐 그런 얘기였다면 지금은 이제 선택 과목과 탐구력이라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생활 기록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다 이미 저와 좀 친숙하신 분들이 들어오셨을 것이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뭐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고요. 아마 이제 요 아래 약간 현재 나가는 곳들이 이제 메뉴 조금씩 바뀌죠, 아무래도. 근데 어쨌든 이제 두각학원, 메디스카이 대치, 스터디브릭스, 이강학원 영통일산 정도의 이제 올해는 제가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계셔서 점검시켜드리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크게 한 5가지 정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그 과목의 우선순위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상경 계열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당연히 이제 뭐 내신이나 이런 건 전과목에 들어가니까 학종에서는 다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가려는 계열에 따라서 우선순위는 있다. 큰 틀에서 일단 여기서 내 우선순위는 주로 국영수 사과라는 게 공통적인 과목들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어떤 과목이 조금 더 중요할 수 있고 조금 덜 중요할 수 있고 이런 식의 좀 구분을 좀 볼 거고요. 네, 두 번째는 필수와 권장 과목. 그래서 이게 이제 3년 전에 이 서울대가 처음 이걸 내놓을 때 되게 시끌벅적했었죠. 그래서 그럼 대체 상경 계열에 관련 필수 과목은 뭐고 권장 과목은 뭐가 되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특히 선택 과목 선택이 나올 때 뭐 이미 좀 이제 저 필수 권장 과목 나올 때 나온 얘기긴 하지만 대체 이수 순서와 위계에 대한 얘기가 이제 작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체제에 따라 처음 입시를 치르면서 그래서 대체 여기서는 이건 무슨 소리인지 그리고 그러면 실용 경제와 경제 수학이 있을 때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상경 계열에서 이수 순서와 위계 한번 따져보고요. 그다음에 일단 심화탐구 사실은 이제 이게 지난 12월에 서울대 입시안이 나오면서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새롭다는 말씀 안 드리는 이유는 이미 중요했었는데 자꾸 이제 이거를 좀 경시하셨었죠. 특히 이제 학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근데 이제 이것이 왜 중요한지 특히 이제 그러면 상경 계열을 간다고 할 때 사문탐 내지는 유연화 프로그램이 심화탐구에 있어서 왜 중요한지 보실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대안과 보완으로서, 아이고, 보완인데, 부탁은 났나요? 보완입니다. 대안과 보완으로서 독서 활동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략 한 35분에서 40분 정도 쭉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들은 네, 뭐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혹은 이제 뭐 DM 형태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드리는 질문보다는 이제 여러분이 주시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 또 질문을 안 하시는 분들께도 네,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많이 질문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목의 우선순위가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자, 제가 이제 하나 좀 그 다른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걸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는 제가 밝힐게요. 뭐 여기 살짝 잘렸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니브 클래스라는 입시 채널을 가지고 온 겁니다. 여기서 이제 생활기록부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제 호텔 경영, 아마 경희대 호텔 경영으로 간 친구였던 것 같은데 이 친구의 생활기록부를 약간 정리해서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과목이 국어, 영어 1, 경제라고 되어 있고 각각 거기서 여기 뭐 관광산업 지속 가능할까를 읽고 호텔 로봇 세계 유명 음료에 대해 조사 발표함 말레이시아 페낭 여행 관련 글을 읽고 그다음에 이 아래 보시면 뭐 글로벌 여행사 창업 계획을 발표함 이런 식의 활동들을 보여준 적이 있죠. 자,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친구가 호텔 경영과 관련된 활동들이 요 과목들 세트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학기마다 과목이 다르고 학생마다 선택 과목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국영수 사과라는 글 안 끄신 분들이 있네요. 네, 이거 음소거를 제가 좀 했습니다. 무슨 얘기했죠? 호텔 경영으로 가려면 이제 이런 호텔 경영 관련 여기 일단 얘기도 되지만 그런 반면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 호텔 경영이라는 과목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세특을 녹일 수 있는 과목들이 이제 영어나 경제 과목들이 된다는 거죠. 물론 뭐 국어도 여기 들어가 있긴 하지만 지금 이게 이 얘기 무슨 얘기냐? 호텔 경영학과에 가려면 상대적으로 영어나 경제 쪽 세특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읽힐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요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주 이제 서류평가 요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생활기록부의 경쟁력을 보는 5가지 기준표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대학교도 이렇게 본다라고 이 5가지 표를 제시하진 않지만 제가 약간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주요 대학교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제가 항상 말씀 전체 내신 봐야 되고요. 관련 교과, 연관 활동, 학술 역량, 전형별 요소 말씀드리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두 번째에 들어가 있는 관련 교과라는 게 제가 지금 드리는 과목의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전체 내신은 당연히 보는 거고요. 당연히 보는 거고, 그다음에 뭘 봐요? 이제 상대적으로 경제나 통계 계통 쪽은 수학이나 사회 과목 내신을 한 번 더 보는 거고요. 경영 쪽에서는 이제 수학, 사회도 보지만 영어 내신도 한 번 더 챙겨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건 뒤에 제가 설명 드릴 텐데, 이 과목들의 내신이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근데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럼 국어 내신은 뭐 나빠도 되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전 과목 내신을 여기 한번 보는 거고 일단 1차적으로. 음. 뭐 예를 들어서 뭐 경희대 경영학과나 뭐 경제학과를 가야 한다. 그러면 제가 항상 통상 분류해서 말씀드린 이 그룹 절대 다수가 속해 있는 그냥 완전 생 일반고 음, 같은 경우에 보통 내신이 2점 초중이라고 저희가 얘기들을 들으시죠. 음, 그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수학이나 사회 과목 내신이 어때야 된다? 당연히 2점 초중보다 좋아야겠죠. 왜? 그래야 이쪽으로 이 학과 쪽이나 계열 쪽으로 적합성이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경영 가려면 수학이나 사회 영어시 2점 초중 안쪽에 들어와야겠죠. 무슨 얘기냐면 그럼 이거 안 되면 못 가요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얘가 뭐 내신이 이제 뭐 2.0이에요. 가정해 볼게요. 근데 수학이나 사회 내신이 뭐 예를 들어서 몇출 할까요? 뭐 2.6이야. 그럼 왜 떨어져요라고 물으면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2점 초중이라는 기준 입결을 통과하니까 오케이 동그라미가 뜨겠지만 이 2.6이라는 거는 2점 초중모하고 약간 거리가 뭐 완전 벗어나진 않지만 거리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세모 표시가 되겠죠. 음. 이런 식으로 관련 교과를 잡는다. 즉 대체로 뒤에 보시겠지만 인문사회 계열은 명시적으로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한다라는 게 이 과목은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관련성이 높은 과목들의 내신은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보통 이제 뭐 최저 맞추면 들어가요라고 얘기하는 고대 학우 같은 경우도 여기 4.8이랑 어마무시한 최저가 있죠. 최저 중에 제일 높은 최저.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예를 뭐, 보통 이제 고대는 어쨌든 경영경제 가고 싶잖아요, 문과에서는.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혹시 뭐 전체 내신은 괜찮다고 하더라도 수학 내신이 지나치게 나쁘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전체 내신 입결에 들었는데 우리 떨어졌어요 하는 경우에 보면 이 관련 교과의 내신이 더 걸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 그런 경우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중요한 과목은 뭐냐? 어쨌든 경제, 경영, 통계 이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수학, 문과지만 수학 과목의 내신을 한 번 더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이제 또 사회라든가 경영 같은 경우 영어 내신 역시도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된다.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지우고요. 자, 다음.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건 이제 그냥 러프하게 잡는 겁니다. 러프하게 잡았을 때 여기 이제 경외시건이 레벨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2점 초중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전체 내신 저 안에 들어가는 건 당연하지만 그럼 뭐예요? 특히 수학 내신 또 사회 과목 내신들이 저 레인지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전체 내신이 2점 초중이 나왔는데 그럼 어떻게 돼야지 괜찮은 거예요? 이게 이제 수학이나 이제 사회나 영어 내신이 좋아서 이거는 1점대고 예를 들어 뭐 과학이라든지
뭐 국어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 과목들 내신이 2점 후반이가 3점대 이래서 이제 평균을 냈더니 좀 초중이다. 이런 애들은 괜찮은 거죠. 근데 그 반대가 되면은 이제 상경 계열 쓰는 데 있어서는 불리해지는 겁니다. 자, 다음이고요. 네, 늦게 들어오신 분들 중간중간에 채팅창으로 질문 주시면 됩니다. 궁금하거나 이상하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 그러면 정말 그 본인만의 생각이 아니고 뇌피셜이 아니고 근거가 있느냐?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연세대학교 입학 설명회 자료에서 가져온 건데 여기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이게 진로 역량이라는 쪽에서 학업 역량 쪽이 아닙니다. 이수 과목은 진로 역량 쪽에서 교과 이수 노력, 교과 성취도, 진로 탐색 활동과 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교과 이수 노력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가려는 학과나 계열과 관련된 과목들을 들으려고 노력했는가? 피하지 않고. 이제 보통 이과에서는 이들이 명확하잖아요. 뭐 공대 가려면 물리 들어야 된다. 그런 거 좀 나와 있는데 문과에서도 그만큼 뭔가 명백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암묵적인 룰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 교과 성취도도 본다는 겁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린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서 최근에 한 3, 4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거는 저희 입시 학종 쪽에서는 굉장히 상식적이었죠. 근데 자꾸 그거를 이제 무시하시고 뭐 그냥 학종도 인원 많은데 써라. 뭐 전체넷이 중요하다는 분들은 네, 학종에 대한 이해가 조금 아쉬웠던 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수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특정 학과를 진학하기 위해 필수로 들어야 할 과목이 있나요? 그러면 자연계의 경우에는 명시로 나와 있다. 네, 그 인문사회 계열은 사실은 이 사실 상경 계열에서 이제 서울대에서 미적분 정도 빼고는 명시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거는 저희가 그냥 이제 우리의 사회 통념이나 상식적으로 접근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시로서 이제 이렇게 이과들은 나와 있죠. 근데 이것도 이제 서울대가 개편을 예고했기 때문에 앞으로 바뀌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게 작년 설명에서 나온 거니까 가장 업데이트된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수학물리화학원랑 기초학문과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천문우주나 대기학과를 가려면 뭐를 꼭 들어라, 지구과학을 꼭 들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고대입니다. 고대에서도 여기 보시면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어쨌든 고집 단위 관련 과목에는 여기 아래쪽에 좀 나와 있죠. 어떤 과목들을 들었는지 보면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물화생지를 다 드러나야죠. 그러니까 신소재공학과라고 되어 있는데 신소재공학과 이제 보통 화공과 정도 생각하시면 비슷할 것 같아요. 기존에 예전에 제가 그 친구들이 뭘 들었나 봤더니 뭐 과학 당구 실험 이게 뭐 1학년 때 비슷하고 물리원, 생명원, 화원, 물리 2를 들었고 그걸 듣고 이제 고급 물리로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뒤에서 말씀드린 게 위계에 맞게 듣고 있다는 이런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과에 오려면 해당 과목을 들었는지 그리고 만일에 공통적으로 들은 과목이라면 관련성이 높은 과목들의 내신을 한 번 더 보는 것이다. 즉 과목의 우선순위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취도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질문들 많이들 하시죠. 그럼 경제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 상경 계열이니까 경제를 몇 명 듣지도 않고 다 잘하는 애들 듣다 보니까 내신이 안 나올 것 같아요. 피해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선은 뭐다? 경제를 듣고 내신도 잘 받는 거고요. 등급도 잘 받는 거고. 그러면 그 다음은 뭐냐? 세컨 베스트는 뭐냐?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경제를 안 듣고 다른 과목을 들어서 뭐 1등을 받는다든지 그냥 성취도 A를 받는다. 아니면 반대로 그러면 경제를 듣고 뭐 2등급을 받는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어떤 게 더 그나마 나은 거냐? 저는 경제를 수강하고 2등급을 받는 게 안 듣고 피해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건 1등급을 받는 겁니다. 그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좀 보시면 지금 수학이랑 과학의 빨간 표시가 이제 네모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왜 그래요? 이거 이공계하는 학생이니까 상대적으로 이 수학과 과학 성취도를 한 번 더 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어떤 과목인들 내신을 뭐 못 받으려고 하겠습니까만 일부러 근데 더 잘 받아야 할 과목이 본인이 가려는 학과랑 관련성이 있다는 말씀을 여기서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고대에도 이런 식으로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하는지 좀 얘기들을 밝혀주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약간 방금 전에 나오긴 했었는 필수 과목, 뭐 권장 과목 이런 얘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수하는 데 있어서. 자,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아까도 잠깐 봤지만 이번엔 이제 뭐 이화여대 걸 좀 가지고 왔어요. 여기 밑에 보이죠? 이화여대 퓨처 위크리. 나 이화여대 이제 설명의 자료에서 가지고 온 건데 여기는 이제 이게 학업 역량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자, 기초 학업 역량과 심화 관련 역량이 있는데 자, 보시죠 여기. 학업 성취도, 뭐 내신이죠. 교과목 이수 현황 계속 나옵니다.
지원 계열 관련 과목 이수 및 성취도. 그러니까 여기 조금 더 이제 노골적으로 명시로 나와 있죠. 지원 계열과 관련된 뭐 학과란 말은 없지만 어쨌든 계열과 관련된 과목을 들었는지 그리고 그 성취도가 어떠한지 보겠다는 겁니다. 심화학업 역량이라 해서 여기서 이제 기초 고역에는 이건 뭐 공통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공통이 약간 일반 선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전문이나 이런 과목들을 하는 거죠. 지원 계열 교과목 이수 현황, 지원 계열 관련 과목 성취도.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주요 대학에서는 그 관련된 과목도 듣고 내신도 잘 받아라라는 둘 다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보다 구체적으로 요즘 설명을 해놨었는데 당연히 전체적인 교과 성적 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갖고 자꾸 뭐 부영수사 과목 보면 된다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에 일단 전체 과목 어쨌든 등급으로 표시된 모든 과목 내신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일반 선택 과목들 및 진로 선택 과목 성취 수준은 어떠한가? 그러니까 그냥 A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어떤 A냐도 한번 비슷하게 따져본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까지 변별을 지금까지 가졌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1학년부터는 좀 달라지겠죠. 올해 1학년부터는. 그다음 진로 선택 과목 이수 내역은 일반 선택 과목 이수 정도에 비해 적절한 수준인가? 진로 선택 과목 얼마 들어나니 너무 많이 듣고 나는지 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지원 계열과 관련된 과목의 성취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그러면 뭐 선택 과목은 좀 개인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수학은 다 들으니까 상경 계열에서는 수학 내신이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성을 띠게 되는 거겠죠. 지원 결과 관련하여 도전적 과제나 과목을 이수하기 위한 노력이 드러나는가. 아니 여기서 얼마나 더 어려워 혹은 전문 교과를 들었는가 되는 거고요. 네, 이제 그런 것들 봤을 때도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게 연대나 고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화여대에서도 똑같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서울대학교 건데요. 이제 서울대학교에서도 이제 그 뭐 그런 얘기들을 하죠.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 이수 여부, 교과목 간 유계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중간 과목 듣지 않고 바로 심화나 전문 과목 들어 넘어가 버리면 이제 문제를 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나온 것처럼 이제 요 나와 있고 근데 이제 이수한 과목의 수준만으로 아니, 무슨 얘기냐면 이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무슨 실험, 고급 이런 과목들을 많이 들으려고 해요. 애들이 특히 이제 전사고나 이쪽으로 갈수록 근데 그런 거가 반드시 유리하지 않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교과목 이수 현황을 본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교과 전형에서도 뭐 서로가 10% 들어간다, 뭐 20% 들어간다 할 때는 요게 또 상당히 결정적인 요소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려대 추천형 같은 경우,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상경 계열인데 뭐 수학 내신이 안 좋다거나 아니면 경제를 안 들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서울대가 계속 질문이 나오니까 작년에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은 왜 지정되었나요? 이거는 사실 출발은 되게 단순했어요. 경제학부 이건 사실 제가 대학원 때부터 그 학부생들한테 나갔던 얘기긴 한데 뭐 저희 때도 그랬겠죠. 예. 뭐 경제학과에 온 애들이 미적분을 못한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돌았거든요. 수학적으로 설명하면 이제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막 그 예전에 서울대 한 10년 정도 학부제 한 적이 있었는데 겨울방학 때 막 경제학부로 진입하고 결정된 애들 막 2달 동안 미리 수업하고 그랬거든요. 수업 약간 그런 것처럼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일단 여기 나오죠. 학생이 희망하는 학과 부에서 전공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목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뭐 서울대가 어쨌든 경제 쪽에서 미적분 나왔던 이유는 미적분은 좀 알고 와야 경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건 마치 학생을 배려한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네,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뭐 교수가 수업하기 편하려고 한다는 측면 분명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어쨌든 그래도 이제 그 과에 오려면 그 과목들은 그래도 듣고 와라. 예의상 성의를 좀 보여라. 약간 이런 과목으로 보시면 돼.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어쨌든 중요한 건 뭐야? 우리가 중요한 건 일단 들어가는 거니까 평가에 반영이 되나요? 서울대학교의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은 지원 자격과 무관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거예요.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거 안 들으면 떨어지나요? 네,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모집 단위가 관장하는 과목의 이수 여부는 수시 모집 서류 평가 및 정시 모집 교과 평가에 반영한다. 평가에는 반영을 한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저는 계속 이렇게 답변을 드렸죠. 이 얘기가 나온 이제 4년째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네, 그거 예를 들어 뭐 미적분을 안 들었다고 1차에서 떨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된 애들을 보면 아마 다 들었을 겁니다. 2차에 된 애들을 보면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게 이제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애들이 다 이제 어쨌든 우수한 애들이 와서 조밀하게 있는데 결국 이제 가려낼 게 이런 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죠. 학생이 수학하는 고등학교의 상황.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학교는 그 과목 안 열렸어요. 네, 이런 것들. 이제 그럼 못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그 사실 경제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요새는 워낙 이제 문과가 없다 보니까 아니 보통 소리수 과목 정도로 열리는 것 같고, 그런데 만일에 없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죠. 전공 연계 교과에서 과목 미수한 경우라도 학생이 이수한 다양한 선택 과목 내용이 나타나고 중심과 아니야. 하지만 뭐예요? 네, 서울대 얼마나 애들이면 네, 그 과목 예술을 당연히 열심히 했겠죠. 그래서 분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과목들을 공개를 했었는데, 이제 경작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적분과 확통을 처음에 나와서,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외고 쪽에서 좀 난리가 났었죠. 4년 전에. 그러면 이 미적분이 없는데 이제 미적분 수강 안 하면 떨어지는 거냐?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뭐 대원외고 같은 경우는 특색 수업에서 미적분에 해당하는 수업들을 열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커버가 되는 거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꼭 과목 이름이 미적분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미적분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수업을 들었다면, 혹은 또 뭐 이제 공동교육 과정을 들었다면 괜찮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사례를 조금, 이건 오늘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만 보여드리고 갈 것 같은데요. 일단 왼쪽 친구, 네, 일단 경영을 이제 1단계 합격했던 C그룹 고교, C고교 아니고 C그룹이에요. C그룹 고교. 네, 제가 이 내신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친구는 이제 이거 지금 A그룹, E그룹이죠, E그룹. 네, 저 E그룹 일반고에서. 죄송해요. A그룹 맞네요. 뒤에 거랑 그냥 헷갈렸어요. 이건 A그룹 맞고 이건 C그룹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의 서류 평가를 볼 때는, 자, 전체 내신이 어느 정도인지, 이건 이제 학교에 따라 다르니까, 네, 이건 기본 충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영어가 어떻고 수학이 어떻고, 수학이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다음에 동아리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경제 경영 동아리 해도 되고 수학 심화 동아리 해도 성경계에 가는데 상관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얘는 마케팅과 PR 쪽으로 탐구가 잡혔고, 얘는 소비 심리 쪽으로 잡혔고, 그다음에 이 뭐 그 해당되는 과목 우리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확통, 경제 수학까지 연구가 들어 있고, 확통 실험 경제 사회과학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미적분에 해당한다는 내용들이죠. 이런 걸 가지고 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1단계 통과에는 무리가 없다. 물론 두 친구 다 2단계에서는 안 됐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정도로 이제 약간 이 생기부의 키워드를 잡고 간다는 거죠. 경영 계획 같은 경우는 지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한다 공동교육 과정 활용해라. 정말 과목이 안 열린다면. 그래서 이제 철학이란 과목을 들었던 친구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공동교육 과정 특히 이제 되게 경시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이제 뭐 당연히 그 해당 학교에서 열리는 수업보다는 퀄리티가 보장은 안 되긴 하겠으나, 어쨌든 이수를 했다는 자체, 그리고 그 노력과 성의 자체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해당 학교에서 개설이 안 됐다면 공동교육 과정으로라도 수강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는 것. 자, 그럼 이제 어떤 교과의 어떤 이수 순서랑 위계에 대한 얘기로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선택 과목들 어떻게 들었는지 우선 보여드리면, 일단 서울대 지균 상경결 합격인데요. 일단 요거는 이제 그 2학년 1학기에는 얘가 윤리와 사상과 여행 지리를 들었고요. 2학년 2학기에는 사회문화 생활과윤리 세계 한인 정치 경제상, 좀 특이한 수업이죠. 거의 처음 본 것 같은데 이런 수업들을 들었고, 3학년 1학기에는 확률과 통계 사회문제 탐구 고정과윤리 창의 경영 같은 과목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이걸 들어서 지균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이 지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고라는, 대체로 2그룹 일반고라는 핸디캡은 조금 감안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회탐구 과목들을 다 들었고, 그러니까 경제 과목은 좀 없죠. 경제 과목은 없는데, 어쨌든 이 세계 한인 정치 경제상 약간 그거를 뭐 100%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대체가 가능할 것 같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사회문제 탐구를 들었다는 거. 요건 뒤에 심화 탐구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요건 여전히 명시적으로 소논문을 쓸 수 있는 수업이에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창의효용 같은 것도 이제 어쨌든 진로 선택 쪽에 해당되긴 하겠지만 관련된 과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수를 하고, 네, 떴다.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이건 직윤이나 핸디캡은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작년 서울교육청에서 이제 굉장히 베테랑 입사관이시죠. 유튜브에 많이 나오시는 경희대 입사관 내용이 이제 정리해 주신 내용인데, 이건 이제 24년도 입시.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간소화 첫 해를 치르고 난 후에 간단한 좀 느낌을 약간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뭐 쭉 얘기들을 했었는데 여기 나오죠. 자연계열 화문 단위별 권장이수 과목 중요해졌다. 그래서 5개 대학 권장이수 과목이 있다. 뒤에 아마 정리해 있을 것 같고 이제 오늘 상경이랑 뺐는데 일단 자연계열은 그다음에 여기 나오죠. 인문사회 계열도 권장 과목은 없지만 선호 교과는 있다. 선호한다는 건 학생이 선호한다는 게 아니라 그 학문 단위 쪽에서 얘 이 과목 들었네 라고 했을 때 좀 반기는 과목들이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창의적 체험 활동은 여전히 변별력이 높다. 세트 국회 평준화가 됐는데 창체는 이게 학교 인프라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교사 개인의 역량으로도 극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학교 매체가 꽤 많아졌고 그다음 여기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수업량 유연화 그리고 애들이 이제 약간 개세특이라 그러죠. 개세특 하는데 이거를 뭘로 했느냐에 따라서 여기 자기소개서처럼 예전에 이게 약간 자율동아리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했었잖아요.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여기 또 나오죠. 교육과정이 다양해져서 공동교육과정 등으로 과목 선택도 주도성이 중요하다. 이거 이제 고교 선택제 되면 이게 진짜가 되는 거죠. 아마 지금 1학년 과목들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지만 2학년부터는 진짜 그 과목 구성 자체가 설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요건 제 얘기가 아니라 경희대 입사관, 베테랑 입사관이 해주신 얘기예요. 교사들 상대 설명회에서. 자, 그래서 이제 약간 조언을 주신 데 있어서 일단은 뭐예요? 사실 보통 교과의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 수는 대학이 보기에 충분히 다양하다. 어, 과목명에 속지 말아라. 뭐 무슨 고급, 무슨 실험 이런 데 너무 이제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꼭 전문 교과나 심화 과목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럼 그게 뭐를 들어라? 선호 과목. 선호 과목은 알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과목은 당연히 내신을 잘 받아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약간 설문조사, 교사들의 설문조사와 대학 측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지금 해당 고교에서 어떻게 보느냐? 희망 전공에 필요한 과목이 소속 고교에 기술되었으나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반영한다는 것이 이제 선생님들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피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선생님들도 이런 거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속 고교에 개설되지 않았으나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희망 전공에 필요한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의견이 89.7이다. 그만큼 공동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이수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다수의 아이들은 귀찮아하지만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만일 개설됐으면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공동교육과정이라도 찾아라. 그다음에 지금 진로 역량 평가 아까 이제 제 연세대 그 PPT에서 진로 역량 평가에 나와 있었는데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거죠. 자 지원학과별 계열별로 이수할 과목이 있나요? 이거 연대 딱 질문 그거죠. 평가에 활용하나요? 그다음 인문사회 계열은 관련 과목이 대체로 없죠. 대체로 없는데 과목 선택을 평가에 활용 안 하나요? 두 가지. 뭐 그밖에 이제 다른 관련된 것들. 뭐 관련 과목 많이 들은 것과 이상 이런 퀘스천이 나와 있어서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데 자 그럼 일단 이수 과목을 좀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우리가 상경 계열하고 있어요. 상경 계열은 뭐야? 선호교과. 상경 계열에서 좋아할 만한 이 과목 들었네라고 하면 학생을 예뻐할 과목이 뭐가 있느냐라는 얘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핵심 권장 선호의 순서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평가할 때 요소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대학이 제시한 지원 계열별, 학과별, 혹은 권장 과목을 이수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수한 학점이 적절한가. 그리고 이제 학교가 개설하지 않았을 때는 공동교육과정이나 소인수 과목으로 이수를 했는가. 그 위계에 맞춰서 이수했는가. 그 순서대로 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리투를 안 들었는데 이과 같은 경우 뭐 보건물리로 간다든가 이런 것들. 문과는 그런 게 상대적으로 별로 없죠. 네. 이수 상대적으로 이제 뭐 위계라는 게 별로 없지만 이과 같은 경우는 주로 정형 얘기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통 과목만 해가 선택 과목도 하고 있느냐. 아니 너무 진로 선택 과목으로 깔아가지고 이제 내신 세탁을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입사관들은 이건 아까는 고교 평가였고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을 어떻게 보느냐?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이 학교 개설에도 지원학과 관련 과목 미수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여기 뭐죠? 이제 사회계열 여기 상경계열 있어요. 상경계열 지원자가 경제를 미수했대요. 미수했대요. 그러면 이 경우 어떻게 돼요 지금? 자, 오렌지색이 중대한 감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한 몇 %인가? 20% 조금 안 되네요.
그다음에 경미한 감점, 그리고 영향 없음. 자, 그러면 근데 봤더니 상당히 뭐 영향을 안 준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로 몇 퍼센트 정도? 한 70% 이상이 뭔가 감점 사유로 삼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이제 요 다른 계열은 뭐, 그다음에 상경계 지원자가 경제 수학을 미수했을 때. 그럼 이거는 경제보다는 네, 덜 따지죠. 그죠? 덜 따지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인문사회계 상경 지원 사회탐구 선택 과목을 대다수를 미수했다. 이거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보통 이제 그 소위 학종에서의 이과 신공들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이과였는데 어 그 뭐 끝까지 이과로 뭐 2학년 말까지 이과를 했는데 3학년 때 문과로 넘어온다든지 아니면 3학년 1학기까지도 이과로 갔는데 뭐 재수할 때라든지 갑자기 뭐 그래서 뭐 경영 경제 통계 정도 다른 과는 뭐 적성이 아마 못할 것 같고 들어가면 어떠냐 이제 그럼 여기서 아마도 그러니까 이 2학년 까지 끝냈을 경우에는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사회탐구 선택 과목들을 아마 대부분 2학년 때부터 듣기 시작하니까 3학년 1학기 들을 수 있는 건 좀 한계가 있거든요. 학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뭐 그때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일반 선택으로 된 과목도 대부분 못 들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학종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과 침공이 아무리 상경계열이라고 하더라도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확히 말씀하면 어렵다죠. 네, 쉽지 않다는 표현을 좀 그렇고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다음이요. 자, 이런 과목들. 그래서 전문교과 1에 고급 심화 과목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뭐 주로 이제 이과 쪽에 해당되는 얘기일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계속 얘기 나오는 거죠. 아까도 이제 제가 뭐 이화여대 거, 연세대 거, 뭐 어디였죠? 고려대 거 다 보여드렸지만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학업 역량의 학업 성취도는 전공 교과목 성적이 어느 정도 살피려면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는 지원 전공 혹은 계열 관련 과목 계속 전공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의 말이 없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문제가 있는 거죠. 선호교과나 우선순위 과목 성적이 어느 정도인가를 좁게 세밀하게 평가 방법은 학업 역량 방식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내가 쓰는 학과나 계열과 관련된 과목들의 내신도 좋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단순히 교과 성적이 석차 등급 관리가 쉽거나 학습 부담이 적은 과목을 선택하고 있지 않은가. 네, 무조건 피해가는 거, 뭐 그런 거죠. 그런 걸 피해간다든지 아니면 대신 등급 부담이 없는 그냥 진로 과목을 택해버린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 결론적으로 뭐 뒷부분에 좀 연결된 얘기 때 가져왔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결국 이제 조언으로서 뭐가 나옵니까? 뭐 주제 탐구, 진로 탐색 활동을 해야 된다. 심화 탐구 역량과 지적 관리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여기 하나 보이죠? 후행 학습은 하지 말자. 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후행 학습은 뭐예요? 이제 뭐 뒤늦게 이제 과목 선택에 있어서 순서를 바꿔 듣거나 위기 안 맞게 되는 것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무전공이 조금 다른 거라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네, 기회를 잡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들, 그다음에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얘기들이 좀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심한탐구인데요. 여기서는 일단 중요시 되는 게 사문탐하고 유연학 그리고 이제 뭐 이거 이과긴 하지만 수학까지 연구 같은 과목도 좀 중시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소논문이라는 말씀을 들으시면 아직도 그런 게 학생 기부에 들어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소위 땡땡 교수 사태 때 난리가 났던 거잖아요. 그리고 2010년대 초반까지 이 학종이 가장 이제 그 비판받았던 부분. 근데요, 이제 보시면 자, 이게 지금 기재 요령이에요. 24년 겁니다. 아직 25년 건 안 나왔기 때문에 생활기록부 교육부에서 나온 기재 매뉴얼이고요. 자, 정규 교육 과정의 교과 성취 기준에 따라 수업 중 연구 보고서 소논문이라고 써 있어요. 이거 제가 넣은 거 아닙니다. 작성이 가능한 과목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대하여 연구 보고서, 실적, 제목, 연구 주제 및 참여를 제외하고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기재할 수 있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재 방법에 있어서 약간 제약이 있긴 하지만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뭐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연구 보고서, 소논문을 쓸 수 있다라고 여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성 가능 과목이 뭐냐? 수학 과제 탐구, 사회 문제 탐구, 융합 과제 연구, 과학 과제 연구, 사회 과제 연구. 그러니까 아마 이제 대체 문과 친구들에게서 가장 많이 보이는 건 사회 문제 탐구입니다. 음. 아까 이제 그 지균형 맞추고 사문 탐구 들었죠? 왜냐? 이거는 이제 연구 보고서, 소논문 수준의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자율 탐구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상경계 가는 친구들은 수학과제 탐구를 듣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수학적 역량을 보여줘야 할 때.
근데 이제 뭐 같은 인문사회 쪽이긴 한데 이제 사회과제 연구는 네. 저는 이제 이름은 좀 낯설고요. 사회문제탐구는 되게 많이 보는데 그다음에 융합과학탐구나 과학과제 연구는 상대적으로 네, 이과가 많이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이 사회문제 탐구는 만약 수학과제 탐구까지 할 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회문제 탐구는 어, 이 인문사회 계열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전국대 이상을 갈 생각이 있다면 반드시 수강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9등급제 내신이 안 나오니까 내신을 세탁할 수 있어 들으시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소논문이나 연구 보고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들으셔야 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내 생기부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니까 들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3문 다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 앞부분, 밑줄친 부분은 일단 이 학생에 대한 평평을 해주신 부분이고 뒷부분은 어떤 게 나와요? 이제 게임 과몰입에 대해서 이 친구가 뭔가를 조사를 했었고 그다음에 해외 학교 폭력 예방 방법에 대해서 했었고 저출산 고령과 관련해서는 뭔가 주제를 했었어요. 물론 이제 이생기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여러 가지 써주다 보니까 어느 하나도 자세히 서술이 안 돼서 보통 사물탐을 제대로 쓰려면 아이의 활동 내용이 제3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500자를 올고지 오로지 이 활동 하나, 이 연구 보고서 하나에 집중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서술하지 못한 점은 있지만 어쨌든 사문탐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면에서 네, 값어치가 있다. 그다음에 유연화 프로그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유연화는 뭐냐면 이제 그 매뉴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 활동 내용 입력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거는 애들이 개세특이라고 불러요. 왜 개세특이라고 하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약자로 이제 개세특이라고 하거든요. 어디 있냐면 이제 매년 과목별로 쭉 있고요. 뭐 1학년도 같으면 뭐 저기 뭐 국어, 영어, 수학, 통사, 통과 그다음에 한두 과목 이제 선택 과목 더 있을 거, 한두 과목 더 일반 과목 있을 거고 마지막에 세특의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보통 이 유연화에 관련된 내용 혹은 개세특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학교 자율적 교육 활동이 교과와 연계되는 경우에는 입력할 수 있고 특정 과목으로 입력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세특으로 쓴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이제 특히 지금 중3에서 고1 들어가는 친구들은 이게 감이 없을 텐데 7월 달 정도에 기말고사가 끝나고요, 1학기. 보통 7월 첫 주 정도에 끝나죠. 방학을 보통 이제 요새는 7월 한 셋째 주 정도에 하잖아요. 한 짧으면 열흘, 길면 2주. 학교에 따라서 여름방학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함시켜서 애들 나오라고요, 학교에. 그때 이 유연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교과 융합 탐구, 즉 두 과목 이상을 결합시켜서 뭔가 주제를 탐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래야 개세특으로 따로 뽑았을 수가 있거든요. 아니고 한 과목에만 만약에 집중하게 되면 특정 과목 세특이 들어가야 돼서 그 과목 세특을 제대로 못 써요.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예를 들면 특히 성형 계열은 사회랑 뭐 수학을 결합시켜서 뭐를 해라. 그러면 따로 500자가 확보가 되니까 그만큼 아이 생기부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좋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 뭐예요? 이 유연화 프로그램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특목이나 전사는 당연히 애들이 하는 걸로 아는데 일반고는 귀찮으니까 안 하고 막 그러거든요. 아니면 뭐 방학도 나가야 되면 싫어서 해야 됩니다. 생기부 500자를 양적 질적으로 확보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본인의 시그니처를 넣어요. 왜냐하면 과목 세특은 뭔가 주제 선택을 나한테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약간 제약이 있거든요. 또 특히 1학년 때는 동아리도 이제 선배들이 하라는 거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시그니처 활동을 막상 내가 정말 하고 싶은 1순위를 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생기부에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곳이. 그때는 이 유연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팀별 활동을 시키는 학교는 제약이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가장 활용이 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앞서 입사관도 얘기를 했잖아요. 약간 이게 자기소개서 느낌이 든다. 왜? 본인의 시그니처니까.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유연화 프로그램 보시면 제가 하나 샘플 가지고 왔어요. 기업과 경영을 주제로 창업 아이템을 구상하여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실행함. 이건 이제 경영이나 뭐 경제나 통칭, 사회된다. 상경 계열에 가는 아이니까 당연히 이런 전략과 마케팅 관련된 활동을 했겠죠.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본인의 시그니처가 되는 거예요. 1학년 때. 자, 그다음 창체. 창체도 당연히 중요하죠. 왜 중요하지 않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입사관도 얘기하잖아요. 창체에 어떤 변별력은 여전히 있었다. 왜요? 여기 보시면 자, 자율탐구 활동 나와 있죠. 자율탐구 활동이란 뭐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주제 선정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그래서 자료 수집 능력 및 분석력이 탁월하고 주제 선정 시 진로와 사용자 연결 노력 등으로 기술될 수 있고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뭐예요? 정규교육 과정에서 사교육 개입 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 주도로 수행한 자유탐구 활동의 하나여 학생의 특기사항만을 기재할 수 있다. 어디에? 이건 창체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창체에 기재할 수 있다. 여기 창의적 체험활동 중에 자유탐구 활동 기재할 경우 학교에서는 이것을 보관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끔은 많이 듣죠. 자율이나 진로에 뭔가 보고서 스타일의 활동들을 당연히 이제 입시에 강한 학교는 당연히 쓰게 하고요. 뭐 진로 탐색 보고서 이런 거 쓰게 하고요. 뭐 자율 탐색, 자율 뭐 연구 활동 이런 붙여서 하게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입시에 좀 무심하신 1600개 학교들. 이 학교들은 이제 이런 걸 이제 예를 들어 했어요. 혹은 가서 여쭤봐요. 선생님 저 이런 거 하면 뭐 자율이나 진로에 좀 넣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상담 선생님이 반대라고 하시죠. 근데 왜? 그 규정상 그런 거 넣을 수 없어. 하지만 뭐예요?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뭐야? 기본적으로 여기 창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보시다시피. 왜? 뭐만 하면 돼? 보관만 하면 되니까. 이 보관을 하기 싫어서 사실 안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상당수 학교들이.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무슨 진로 탐색 보고서라든가 뭐 자율탐구 무슨 뭐 활동이라든가 명목으로 해서 학교가 이제 운영만 해주시고 동의만 해주신다면 얼마든지 여기 채울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항상 질문이 뭐예요? 그럼 창체까지 그렇게 채워야 돼요라고 하시면 근데 이거는 굉장히 뻔한 답변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그럼 세특과 창체 모두가 이제 이런 활동이 열심히 여러 가지 기록되어 있는 아이와 세특에만 열심히 기록되어 있고 창체에는 그냥 뭐 누가 와서 특강을 했고 무슨 심리 검사를 했고 진로 탐색 뭐를 했고 이런 거 있는 애랑 그럼 과연 경쟁력이 있겠니? 음. 내가 한 게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 학교는 자율과 진로에 차별화가 안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창체에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뭔가 당연히 학교에서 하라 그러면 감사합니다고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거 하란 말이 없으면 할 수 없나요? 라고 가서 물어보셔야 되는 거죠. 자, 넘어가고요. 아이고, 지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게 눈에 잘 띄는 부분이 창체다. 이 아까 이 분이 아까 PPT 요 분이 발표하신 내용이에요. 예, 그 임진택 이파사정관. 그래서 창체에도 이제 이런 기본적으로 내가 자기 상경 계열을 가려고 한다면 상경 계열과 관련된 최소한 독서 정도 보여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 보통 자율활동이 이제 제가 이것도 이제 유튜브에 올라온 거 가지고 온 건데 이런 자율활동이 가장 안타깝거든요. 뭐 나쁘다기보다는 왜냐하면 여기서 그러니까 이 창체 쪽에서 핵심적인 건 뭐냐 하면 개별화예요, 개별화. 얼마나 내 생기부가 일단 우수한 건 차치하고 우리 학교의 다른 애랑 다른가. 근데 이제 보통 제가 가서 말씀 2그룹 학교, 이 천연백회 학교들은 어떻게 해요? 전교생이 300명이면 한두 명 거 빼고는 똑같아요. 어디가 자율활동. 얘도 한번 보죠, 지금. 탄소 중립 생태환경 페스티벌. 얘가 한 내용은 없죠. 학급회에 적극적으로 뭐 얘만 참여했을까요? 학생 주도 탄소 중립 집단 선포 시 뭐 얘만 다짐했을까요? 즉 이런 활동들은 뭐야? 이거는 얘네 학교 학생이면 다 들어가요, 똑같이. 여기 황사 뭐 참여한 아이들이면 다 참여했겠죠, 그죠? 자, 이런 건 좀 차별화죠. 문예 행사에 가서 감정을 흘리는 논문이라는 내용의 증거에 뭐 이런 시를 썼다. 이런 건 좀 차별화해서 괜찮은 거고, 뭐 이게 어느 전공에 쓰이고 있어요, 일단 여부를 떠나서. AI 필요 없고요. 신행 유튜브 똑같고요. 이것도 놀주는 글쓰기를 했다는데 뭐 다 놀주는 글쓰기 하지 않았을까요? 필요 없을 것 같고. 여기서도 이제 수학 문제 풀이가 항소 공부를 했다. 이거 좀 애매하죠. 얘 자율활동은 얘가 이 학생 A라고 한다면 A만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예요. 지금 나머지는 하나, 둘, AI, 세 개심인데 다섯. 이거 다 딴 애랑 똑같잖아요. 글자 수가 너무 아깝죠. 이럴 바엔 차라리 요 3번 활동, 문예 행사 요거 하고 학업영역 키우기는 2개 가지고 250점 쓰는 게 낫죠. 그게 훨씬 얘가 잘 드러나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쨌든 스카이 상경계 가는 친구들 보면 여기도 다 관련 활동으로 도배가 돼 있죠. 네. 생기부가 지금 어, 얼마나 여러 개 생기부 쓸 데가 없어 못 쓰는 거지. 이런 걸 넣을 공간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A그룹, B그룹 학교에서는. 심지어 C그룹 학교까지도. 그런 차이점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심화탐구는 뭐냐? 이건 이제 그 희문고등학교 입학 설명회 진학부장 선생님 자료를 제가 잠깐 이제 가져온 겁니다. 예, 뭐 출처는 밝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탐구활동이라는 거는 자기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 실험, 관찰 보고서 작성, 설문조사, 산출 뭐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는 활동이다. 그래서 약간 분야별로 이런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고
보통 이제 뭐 성경 분야 같은 경우는 뭐 통계를 꼭 쓰는 건 아닌데, 통계를 쓰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최근에. 어쨌든 뭐, 뭐 설문조사를 해서 SPSS 돌리는 경우도 있고, 많진 않지만 이제 수학적으로 그 의지한 정리를 좀 따져보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뭐 스타트는 거의 안 쓰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식들. 최소한 엑셀 정도 돌리죠. 그리고 이제 요새는 어쨌든 코딩이 있다 보니까 그걸로 이제 뭐 파이썬 써가지고 뭐 그래프 그리고 이런 활동들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꼭 그런 정량적인 것만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약간 그 어떤 현상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리서치 활동을 저희가 탐구 활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팁으로는 이제 이런 활동을 실제로 해야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사회문제 탐구라든가 유연학 프로그램 이런 데 꼭 어쨌든 꼭 시그니처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런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생활 기록부에 반드시 남겨주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활동을 잘했어도 기록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네,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런 어떤 그 심화 탐구를 아예 이런 식으로 A4 한 장에 딱 정리를 하는 식으로 주시는 학교들이 있어요. 이건 모 국제고의 사례인데, 그럼 예전에 이제 소논문이라 그래서 뭐 최소한 10장은 써야지 이제 이랬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써도 10장을 써도 어차피 생기부는 500자 들어가잖아요. 뭐 이제 요새 자소서 쓸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쨌든 정말 엑기스만 정리하자. 우리 10장씩 쓰지 말고 그냥 한 장으로 정리하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500자를 정리하는 건 더 쉬울 수도 있죠. 그래서 약간 이런 형태의 수행 평가들을 내주세요. 뭐 문학으로 바라보는 사회. 그럼 이제 뭐 여기서 이제 뭐 약간 그런 뭐 소위 말해서 난소공을 보고, 제가 가장 약간 진부한 예를 드는 겁니다. 난소공을 보고 뭐 경제적 그런 뭐 개발 경제 시대의 명암을 봤다. 아니면 뭐그 허생전이죠. 허생전 맞죠? 양반전의 허생전에서 뭐 독과점의 폐해를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정리하는 거 그런 것들. 네, 뭐 문화인력 보고서에서도 이것도 어쨌든 뭐 어떤 기업의 문화라든가 뭐 일본 기업의 연공서열제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문화인력적 접근해 볼 수 있죠. 어쨌든 딱 한 장으로 요약하는 경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거죠. 이런 과제들.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생연에서도 이런 교과 탐구 나오기도 했었고, 이제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ABC 학교로 올라갈수록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디렉션을 주시고요. 상대적으로 훨씬 더 가성비를 따지십니다. 이런 애들 내신 부담 가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신 부담을 가지면 이제 이것만 좋다고 하다가 내신 까먹는 애도 생기고, 아니면 이제 어 내신 해야지 이거 언제 하니 이걸 안 하는 애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그 중간선을 좀 선생님 찾아가시는 거죠. 네, 이런 활동이 벌어지는 것이고, 자 이제 이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관련된 수행 상경 계열 쪽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고요. 당연히. 왜냐하면 아무리 문과가 요새 망했다고 해도 상경, 정예, 미디어 이 셋은 여전히 이제 제 표현으로 이제 제가 거물이 꺼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치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탐구력과 탐구 역량 관련해서 이것이 이제 그러면 상경결주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앞서 보셨던 저런 어떤 그 연구 보고서를 쓸 상황이 아니거나 저걸로만 다 채울 수 없으니까 다른 거 뭐를 해야 되느냐로 가보게 되면, 자 이것 때문에 이제 다시 탐구력, 뭐 탐구 역량이 좀 요새 시끌시끌한데요. 저도 설명회를 하고 있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종합 역량 평가를 한다고 하면서 서울대가 뭐를 해요? 수행 평가의 내실화라는 걸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상경을 하면 과학보다는 사회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따라서 평가 요소는 지식 이해에만 치우쳐서는 안 되며 가정, 기능과 가치, 태도를 균형 있게 고려한다. 너무 추상적으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식 이해 평가에서는 사실 조직 습득 여부와 함께 사회 현상의 설명과 문제 해결의 필수적인 기본 개념 원리, 일반화 이해 정도를 평가에 중점을 둔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사회 현상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다음 과정 기능의 평가에서는 지식 습득과 민주적 생활 양식하는 필수적인 정보 수집 및 활용 가능 탐구 기능, 의사결정 기능, 비판적 사고 기능, 의사소통 기능, 참여 기능 등을 초점을 둔다. 여기서는 일단 저거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거 정보 수집 및 활용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수행 평가를 하고 이런 탐구 활동을 할 때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메소돌로지가 드러나야 되죠. 방법론이. 아니면 최소한 소스, 뭘 보고 썼다는 거. 왜냐 애들 대부분이 그냥 네이버에서 긁어오거든요. 누구 블로그인지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그런 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리서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가치 태도의 평가에서는 국가사회 요구와 개인 요구에 맞춰 몸을 한다. 자 이건 뭐냐면 저는 이제 이거를 자기 생각이 있느냐로 봐요. 음. 예를 들어서 이제 경영경제계열 쪽에서 뭐 지금은 약간 이제 한물 같지만 그 최저임금이 되게 시끄러웠잖아요. 이제 올해 드디어 최저임금이 10,000원을 넘어갔던데,
그래서 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이제 왈가왈부 갑론을박이 많이 있었죠.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이제 쫙 수행평가 조사를 쫙 해요. 보면 뭐 조사는 이를 잘했어. 근데 뒤에 보면 결론이 없어요. 결론이 뭐냐면 그냥 단순히 이거 뭐 이쪽에서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럼 자기가 그걸 종합해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뭐 최저임금 그래도 10,000원은 그래도 해야 되는 것 같다라든가 최저임금 10,000원은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다라든가 뭐 어쨌든 자기 나름의 결론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없어요. 음. 그리고 이제 그걸 내리라 그러면 항상 질문이 똑같은 게 돌아와요. 그러면 좋다 그래야 돼요? 나쁘다 그래요? 그래야 돼요? 어떤 걸 더 좋아해요? 왜? 이제 이게 정답 맞추는데 너무 애들이 트레이닝이 돼 있어서죠. 특히 내신이라는 시험이 틀리면 안 되는 시험이잖아요. 근데 최저임금 10,000원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거고, 뭐, 꼭 해야 되나 생각할 수도 있었던 거, 둘 다 나름대로 로직이 있는 건데, 예. 그래서 이제 보니 여기서 이제 크리티컬한 능력, 여기 나오는 게 그거죠. 가치와 태도의 평가에선 정말 자기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의 활동이 일단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종합사고 영역에서 뭐를 볼 것이냐. 네, 창의 탐구 역량, 그래서 뭐를 볼 것이냐. 그래서 어쨌든 이거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탐구 방법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과제를 추진하는 것. 즉, 연구 설계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새로운 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가 연구 보고서라는 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계속 요구해왔던 것이고, 상당수 아이들이 그것을 알아서 잘 수행을 해왔어요. 아주 뭐, 갑자기 새로운 엄청나게 나타난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자료 항상 대비해서 보여드리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서울대 이 자료는 작년 12월에부터 뭔가 돌아다니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 자료는, 이 자료는 나온 지가 오래됐어요. 이거는 무려 23년 1월에 나온 자료예요. 즉, 학생부 종합전형 간수화가 실시되기 전에 이미 대학들이 우리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간수화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볼 거야 라고 이미 공개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이미 나와요. 탐구력이라는 얘기가.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수란 바와 같이 기존의 평가 항목의 탐구 활동을, 그러니까 서울대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예전 돌아간 거죠. 탐구 활동을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탐구력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정의도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사물과 현상에 대해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지적 호기심이 소위 이제 대학에 가면 많이 얘기하는 문제 의식이죠. 자, 그래서 탐구력이란 어떤 대상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깊게 꾸준히 연구할 수 있는 역량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적극적인 독서 활동. 독서가 빠졌다? 아니죠. 글쓰기, 탐구 및 연구 활동, 실험 실습, 이과가 특히 중요하죠. 교내 내 참여 등이 중요하다. 탐구력보다 고차원적인 학업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아까처럼 A4 한 장짜리 썼을 때는 조금 의심스럽긴 합니다. 현실적으로. 하지만 어쨌든 생기부에 기록이 되는 거죠. 자, 탐구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자들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탐구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자발적인 의지가 있는지, 예를 들어 그러니까 유연한 프로그램 같은 거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 활동을 통해 이룬 성과는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먼저 교실 수업을 통한 성장 과정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를 들어라? 사회문제 연구, 수학과제 연구 이런 걸 들으셔야 한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상경 계열은. 다음에 교과 영역에 대한 탐구력 평가는 하는데 여기 뭐가 나와요? 수행평가는 그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수행평가. 그래서 이제 제가 수행평가를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 가끔 댓글 달리는 거 이렇게 달려요. 수행평가 뭐 내신에 40% 들어가지만 변별률 1, 2점도 안 나던데요. 제가 그것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 수행평가가 결국 뭐로 이루어야? 세트 500자를 이루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해 탐구 역량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주제 탐구나 프로젝트 학습 관련해서. 말씀드렸어요. 창의적 체험 활동 얼마든지 업그레이드 가능하다고. 이제 뭘 중시해야 되는지 보시는 거죠. 그래서 특히 학술 동아리 활동에서는 토론, 실험, 연구, 탐구 활동 등을 해라라고 나와 있는 거죠. 이처럼 탐구력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과 활동이나 저 학교 활동을 통해서 얼마든지 나온다는 거예요. 꼭 뭐 부모님이 교수여서 어디 대학 연구실 가서 써가야 되는 얘기 드리는 게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약이 돼 있죠. 탐구력을 평가하기 위해 평가자들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탐구 활동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자발적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그 활동을 통해 이룬 성과는 무엇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행평가 발표할 사람 하시면 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그걸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학종 초반부터 제가 받던 질문, 내신하기도 바쁜데 이런 거 다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네, 그럼 교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런 활동까지 가능한 애들이 학종으로 가는 거고요. 이런 활동까지 자신이 없으면 내신을 엄청 잘 받아서 교과 전으로 가거나
뭐 둘 다 안 됐으면 정시로 가라. 그 길을 여러 개 열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거를 저는 뭔가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불가능하다 비판하실 일은 아니고 그게 되는 학생이 있고 안 되는 학생이 있으니까 이건 좀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독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저런 활동들을 좀 쉽고 편하고 내지는 가성비 있게 하는 게 뭐냐? 독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뭐예요? 교과 학습 내에서 학생이 주도적인 학습 수단으로 쉽화할 수 있는 수단이 독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 서울대 거 아니에요. 서울대만 독서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어떻게 돼 있어? 경희대, 건국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공동 자료입니다. 자, 근데 2024년도 대입부터는 대학에 제공되지 않아 독서활동 기록은 생기부 한번 7번은 직접 평가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 기록되는 시험을 통해 간접적인 평가는 가능할 것입니다. 그럼 평가한다는 건가요? 안 한다는 건가요? 한다는 겁니다. 네. 아, 제발 그 유튜버나 입시 유튜브나 설명에서 나오는 가공된 자료만 보지 마시고 이게 로 데이터잖아요. 대학이 말하고 있는 거. 대학 피셜을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거 독서 활동 상황 이거는 대학에 제공이 안 돼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여기 나오죠. 2024년 대입부터는 상급학교 진학 시 독서 활동 제공하지 않음 이미 나와 있어.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2018년부터 무력화됐어요. 왜냐하면 한강의 채식주의자, 소와 그거 이제 뭐 읽었으니까 물론 선생님 써주셨겠지만 그거 읽은 게 뭐 어쩌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었어요. 어차피 그게 아니라 이걸 읽고 창체에서 뭔가 진로 탐색 활동을 했거나 뭐 세특에서 뭐를 했거나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독서 토론 수업에서 경제학 콘서트를 선정해 실제 생활에 적용되는 사례 등의 모험을 이해했다. 자, 이게 뭐 독서 토론이 뭐예요? 수업 참여형 활동이니까 세특에 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이제 TRP와 연구에선 고등학생 과시 소비가 집행시 영향을 했다. 아, 지금 이게 이제 세특이라고 보시면 500자라고 보시면 얘네는 이제 1학기에 이거 한 거고요. 2학기에 이거 한 거예요. 만약 두 학기 과목이라면. 아니면 이렇게 수행평가를 두 개 했든가. 즉 전체 세특의 2분의 1을 차지할 만한 활동은 뭐예요? 경제학 콘서트로 한 거죠. 근데 독서가 안 중요하다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고등학생의 과시 소비가 제품평에 미치는 영향 역시도 만일에 얘가 여기 보시면 이제 내용이 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야망 계급론이란 책을 보고 뭘 했다. 작년에 나온 책이에요. 그렇게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거든. 독서는 여전히 매우 중요하면서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설명 문제 나가기 잠깐 갖고 왔는데 예를 들면 내가 이제 경제학에 관심이 있고 경영 쪽이랑 조금 다르죠. 아니, 경제학에 관심이 있고 그러려면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평화의 경제적 결과라는 책을 뭐 이제 읽고 뭐 독서 토론을 하게 됐다. 근데 그래서 뭐 케인스라는 사람에 관심이 생겨서 이 존 메이너 케인스라는 이 사람의 어떤 위인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게 됐다. 막 이런 식의 활동들이 연계돼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독서만 가지고도 뭐 굳이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뭐 무슨 뭐 스타타니 뭐 무슨 SPSS니 베이지언이니 뭐 이런 거 쓰지 않아도 훌륭한 탐구 활동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서를 제발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일단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 이 정도인 것 같고요. 혹시 이제 제 설명 때문에 질문해 주실 여력이 없었다면 채팅창을 통해서 뭐 DM 형태도 좋습니다.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생기부, 그다음에 환경 계열로 약간 키워드 잡긴 했지만 언제나 그러하듯이 입시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질문을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안에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질문 주실 동안 몇 개 좀 광고를 드릴게요. 이제 1대1 컨설팅 프로그램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생기부 에디팅은 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보통 3, 4주, 늦는 학교는 1월 첫 주까지 가는 거라서 그리고 이제 생기부에 어떻게 기재되는 거, 그러니까 자기 평가서를 써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써가야 되고 좀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 요건 진행하고 있는 거고, 이제 일부 학교들이 이제 뭐 약간 방학 때 하루 이틀 등교해서 잠깐 생기부 열람을 시켜준다고 하시는데 혹시 그때라도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 이거는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의대보고 같은 경우는 이제 한꺼번에 엑셀 파일에 정리를 해가는데 그 외 학교들은 이제 그때그때 카톡으로 주고 받아야 되거든요. 얘들이랑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일단 진단 컨설팅은 이제 요거는 뭐 오늘도 제가 좀 통화를 했었는데 뭐 지금 내신이 뭐 내가 뭐 이런 B그룹 학교고 내신이 뭐 2.7이 나왔고 나는 상경 계열을 가고 싶은데 그럼 뭐 이런 성대 글리랜다 글경 갈 수 있어요? 이런 것들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성대 글경 갈 수 있어. 근데 뭐 이런 적이 더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아.
내지는 아니면 불경은 논술을 써야 되겠는데 좀 중앙대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의 진단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 고일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교 학점제이기 때문에 물론 당장 일어날 때 과목 선택할 게 많지는 않지만 그럼 이 학교에 간다고 전제를 했을 때 내가 뭐 내신을 어느 정도를 받아야 교과로 어디를 바라볼 수 있고 학종으로는 어디쯤 생각할 수 있고 그러려면 이제 어떤 이 학기 프로그램들을 언제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이렇게 약간 어 3년 고교 생활을 약간 시뮬레이션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진행이 되니까요. 진단 컨설팅도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수업은 지금 일단 지나갔습니다. 요건 이제 일단 생기부 마무리 단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기평가서 같은 거 어떻게 써갈까 이런 수업이었는데 혹시 이제 요거를 놓치신 분들은 저희가 동영상으로 수강이 가능하시니까 예, 요거는 좀 연락을 주시면 일단 요건 이제 제가 해야 되는 일이라 혹시 이제 요 특강 지나간 특강 동영상 수강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네, 여기 제가 채팅창으로 드릴게요. 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연락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요건 제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그룹 수업 프로그램들인데 네, 일단 여기 좀 변동된 내용이 있어 변동된 내용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기 이거 네 요거 아마 오늘 좀 고1들이 많지 않으실까 생각을 해서 예비 고1들 메디스너 패키지 6주짜리 프로그램을 좀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6주 동안에 이제 아까 보셨던 서울대 입시안에 따라서 이제 뭐 종합사고, 창의탐구, 탐침질문 이런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준비를 해서 6주 동안 좀 준비를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6주 동안 실제로 저랑 그 연구 보고서 하나를 주제를 써서 이제 써볼 거고요. 그걸 통해서 방법론을 익히는 거죠. 그거 더불어서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본인이 이제 활용 가능한 책 6권 정도를 정리를 할 겁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떤 과목에 어떻게 쓸지는 각자에 따라 다르겠죠. 가고 싶은 과들이 다르니까.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약간 그런 종합적인 사고력, 그다음에 탐침 질문 DB를 위해서 약간 이 면접 문제들을 약간 맛보기 하는 것 같아요. 처음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좀 진행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화요일엔 일산, 목요일에는 뭐 영통, 토요일에는 대치, 일요일은 송도 예, 이런 식으로 약간 수업 개설 계획이 있고요. 이건 뭐 일단 저한테 좀 미리 연락을 주시면 학원 통해서 등록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 공휴일에 생기부 특강을 제가 시리즈로 가고 있는데 요 설 연휴 때는 이제 오늘 1월 27일 갑자기 공휴일이긴 했었는데 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수행평가 방법론, 수 연구보고서 작성법에 대한 얘기 좀 할 거예요. 그래서 한 3시간 동안 수행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하기 때문에 이거 어쨌든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휘몰아치의 수행평가가 걱정스러운 특목고 자소고 합격생 그다음에 보고서나 발표 경험이 대체적으로 부족한 일반고 배정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이제 뭐 1학년 때 이거 나 너무 힘들었다. 2학년 때부터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고1들도 괜찮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추천해 주겠고 요거는 아직 요때 진행을 할 건데 설 연휴 전후 진행을 할 건데 아직 그 학교 장소가 좀 정해지지 않아서 다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 제 플랫폼 편에 들어오실 테니까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네, 일단 제가 설명드릴 내용 이 정도고요. 혹시 질문들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고요. 그 수업 뭐 추가적인 설명이요. 잠시만요. 그건 제가 약간 그 FAQ를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그걸 좀 여기 공유를 해드릴게요. 뭐 메디스너 패키지만 그러니까 예비 중3이나 예비 고2가 들어와도 충분히 유용하게 도움이 되는 반일 겁니다. 이게 채팅창에 1000자 이상은 안 들어가는군요. 좀 길어가지고.3번까지 드렸고요.
4, 5, 6, 7. 네, 이런 수업입니다. 네, 또 다른 혹시 궁금하신 점 있을까요? 네, 특별히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뭐 프로그램 신청이나 뭐 다른 컨설팅 필요하신 거 혹은 궁금하신 점들은 이 번호로 네,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